안녕하세요. 미원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이름 대신 블로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영화 인플루언서 최원진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하고 있거나 이제 막 하고 싶으신 분들이 클릭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이버 이용자는 양질의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콘텐츠 창작자는 더 나은 혜택을 받게 하는 네이버에서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분명 블로그를 단순 기록의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처음 블로그를 할 땐 단순히 작업 일지를 적는 용도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의 기록을 원하시는 분들이었다면 다이어리 어플을 추천해 드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닌 블로그를 통해 수익과 기회를 생각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글이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 블로그라는 채널 하나만 있지만 인플루언서가 되면 자동으로 네이버 인플루언서 채널이 생깁니다. 그 채널은 300명 이상의 팬이 있으면 광고가 붙기 시작하고 3000명 이상의 팬들이 생기면 프리미엄 광고가 붙기 시작합니다. 다른 채널을 하나 더 관리해야 하는 거면 더 불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 자동으로 피드가 채워지고 마찬가지로 블로그 혹은 연동 채널에 올린 콘텐츠로 토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키워드 챌린지를 통해 콘텐츠의 다양한 지표로 다른 인플루언서와 경쟁의 특정 키워드에 대해 가장 상단에 올라가는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글이 상단에 올라가면 이 주제를 재밌게 읽으신 분이 우리의 다른 글도 보게 되는 선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다양한 협업을 기대하며 인플루언서를 도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확실히 인플루언서가 되기 전보다 되고 나서 훨씬 많은 기회와 제안이 들어옵니다. 우선 저는 영화 인플루언서이다 보니 영화 시사회 관련 초대 및 프리미엄 극장 협찬과 같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OTT로 영화를 보니 공유 OTT 서비스 문의도 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의가 들어오는 게 전부가 아니라 역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브랜드 커넥트라는 서비스입니다. 앞에서 인플루언서가 포털 이용자와 창작자를 위한 서비스였다면 브랜드 커넥트는 광고주와 창작자를 중간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광고주가 원하는 제휴 방식을 적어서 올리면 인플루언서들이 확인하고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로 연락해야 하는 시간을 굉장히 줄여준다는 장점과 네이버가 중간에서 서로를 보증하여 서로를 믿고 협업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신경 쓸 게 없어 괜한 피로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장점들도 있지만 이미 원하는 정보는 충분히 얻으셨을 거로 생각하고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인플루언서 신청하기 전 우선 분야를 설정해야 합니다. 여행, 패션, 뷰티, 푸드, IT 테크, 자동차, 영화, 경제 비즈니스, 어학 교육 등 20개의 주제가 있으니 가장 자신에게 맞는 주제를 선택합니다. 이미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우선 네이버 인플루언서 센터에 접속하셔서 네이버 인플루언서에 지원하기를 클릭하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신청했다는 것도 아무도 모르고 결과는 개별적으로 메일로 전달받습니다. 게다가 2회 이상 지원했을 때부터 마지막 신청일부터 30일이 경과하고 다시 지원할 수 있으니 이래는 당장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블로그도 있고 자신의 주제도 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1회 이상 지원을 하셨겠죠? 만약 그러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여기서 멈추시고 진행하신 다음 영상을 재생해주세요. 여기까지는 원래 영상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블로그를 하면서 다른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꾸준함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것을 강조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그냥 광고로 보이고 딱히 썸네일과 연결도 되지 않아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이분의 말이 공감되지 않았다면 그냥 영상을 내버려 뒀겠지만 조금 떨어져 영상을 다시 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에 기존에 있던 후반부를 드러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처음 블로그를 시작할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꾸준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만 이야기한 이유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블로그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를 만드니까 자동으로 생긴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나와는 상관이 없는 SNS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영상과 UI UX 대해 배우는 학원에 다니면서 선생님이 포트폴리오를 위해 블로그를 사용하면 인사 담당자가 좋게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올리는 용으로 블로그를 사용했습니다. 그 용도로 사용하니 약간 규모가 있는 회사, 작은 스타트업 두 회사가 취업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지 고민하고 있는데 스타트업 대표님이 젊은 사람들끼리 뭔가 해보자고 설득하셔서 스타트업으로 취업을 결정했습니다. 분명 이때까지도 블로그에는 취업을 위해 올렸던 포트폴리오 외에는 전혀 글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다니며 꽤 단가가 있는 프로젝트를 처리하며 효능감을 느끼며 더 나은 작업을 위해 블로그에 작업일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기선 이야기할 수 없는 한 사건이 생기고 허탈함에 그래 남의 일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일을 하자 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선택지 중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볍게 영화에 대해 적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올리는 것도 아니고 구성을 가지고 올리는 것도 아니라서 조회수도 잘 나오지 않았고 기록하는 의미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올리다 이렇게 하는 건 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보기로 마음먹고 더 랍스터라는 영화 리뷰를 올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 블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은 아니어도 꾸준하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일과 병행하느라 매일 올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올렸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맑은 날이든 흐린 날이든 상관없이 매일 꾸준하게 올렸습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올리니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의문이 생기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하니까 정확히 몰랐던 자신의 취향을 알게 되었고 막연했던 것들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여유가 생겨 보완할 점이 보이기 시작했고 많은 이웃분들과 소통할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꾸준하게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도 내일 예기치 않게 감기에 걸려 컨디션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꾸준하게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나중에는 영상 연출로 이직을 해 지방에도 촬영을 가면서 편집자로 일할 때보다 훨씬 바빴음에도 블로그에 사용할 시간을 계산할 수 있었고 꾸준하게 업로드했습니다. 마음을 채찍질하며 게으름 부리지 말고 열심히 해. 가 아니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골격이 생기고 분석과 마음가짐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 등 다양한 살들이 붙었습니다. 내가 집중해야 하는 주제와 꾸준하게 블로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니 좀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초반보다 블로그의 조회수는 아주 약간 올랐습니다. 22년 1월에는 2393이었던 조회수가 인플루언서가 된 4월에는 3518이 되었습니다. 분명 4월도 높지 않은 조회수지만 그럼에도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100이 조금 넘는 조회수로 인플루언서가 된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분명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블로그를 분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변화한 부분을 꾸준하게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정말 감사하게도 네이버는 인플루언서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혹시 책을 구매하고 보신다고 해도 꾸준하게 하지 않거나 팔짱 끼고 보실 분들은 구매하지 않는 게 모두의 시간을 아끼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책에는 그냥 대충 한 줄 쓰고 마법처럼 인플루언서가 되는 방법을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적지 못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만약 내 책을 보면 무조건 인플루언서가 된다는 분의 전자책이 있다면 그분의 책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는 무조건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원하는 것이 있어서 블로그를 하고는 있는데 조회수가 낮아서 누가 보는 건지 많은 건지 불안하기도 하고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올리고는 있다. 이런 분들과 이제 시작하지만 처음부터 방향을 잡고 가고 싶다는 분 중 꾸준하게 하실 마음이 있다면 분명 제 책이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초반에는 불안했지만 지금은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었고 저는 아직도 책에 적은 방식으로 블로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블로그를 하니 네이버에서 인플루언서도 달아주고 이웃분이 신청해 주셔서 이달의 블로그 그리고 2023년 말에는 운 좋게 올해의 블로그도 되었습니다. 네이버가 다음 인플루언서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감사합니다.